자, 오늘 첫 번째 인터뷰는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시도에 대한 검찰 측 입장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노정환 대전지검장 직접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노정환입니다. 인터뷰를 이렇게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검사장급을 직접 라디오나 이렇게 방송에서 인터뷰한 게 처음인데 또 그만큼 또 엄중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먼저 이렇게 인터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고맙죠. 예. 네. 위기라고 판단한 이유는요. 네. 네, 가장 큰 이유는 이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 정신을 위배했기 때문입니다. 헌법 잘 정신이요? 아시다시피 예. 헌법은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서 경찰만 영장을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영장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해버렸습니다. 이것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정신에 명백하게 위배된다고 생각하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지적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기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예. 법안 내용이 국민들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돌아가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2020년을 기준으로 보면 형사사건 가해자가 한 250만 명 가까이 되는데 피해자, 목격자 등을 합하면 대략 한 1,000만 명 정도가 이해관계자입니다. 예. 이렇게 많은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형사처벌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 그 내용에 문제가 많아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요 질문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네. 현직 검사가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경우는 네.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나오는 겁니까? 총장님, 검사장. 저희들이 이제 공보 이제 법무부에서 정한 공보 준칙에 의하면은 예. 원칙적으로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못 하는데. 예. 형사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 형사 정책 관련 실무 경험자이기 때문에 조금 가능성이 조금 더 열려 가능성이 있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YTN에서 계속 이렇게 검사장님들 또 검사님들 전화 섭외를 요청했는데 대부분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 우리 노정환 대전지검장님은 또 가능하다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네. 자, 민주당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박탈이 아니라 이거는 검찰의 정상화다라고 하면서 해방 이후에 친일 경찰들이 청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검찰 또 검사들한테 수사권을 부여한 게 70년 만에 지금 정상화되는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단순히 쉬운 논리로 설명할 건 아니고요. 법안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안 내용 한번 말씀 주시죠. 네. 일단 그 형집행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범인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검찰이 벌금을 받습니다. 만약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검거해서 벌금을 집행합니다. 네. 그다음에 형 미집자 불구속 재판 받다가 형이 선고됐는데 이제 형 집행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직접 검거해서 교도소에 보내는 등으로 형 집행을 검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형 집행도 한다. 예. 네네. 그런데 현재 법안은 검찰 수사관이 형 집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버렸습니다. 관련 조문을 근거 조문을 박탈을 했는데 아마 심도 깊은 논의를 못하고 박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벌금 내야 될 사람이 100만 명이 되고 10조 원에 달하고 그 금액이 자유형 미집행자가 약 5천 명 가까이 됩니다. 이 사람들을 집행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경찰은 조직도 없고 인력이 없고요. 우리는 조직과 인력이 있지만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범죄자들이 버젓이 길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검찰의 권한 중에 뭐 수사 뭐 다른 것도 있지만 형 집행 권한도 지금 검찰의 권한인데 지금 개정 법안에 형 집행 권한을 지금 빼놨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실수로 박탈한 겁니다. 실수로. 형 집행과 관련한 근거 조항이 검찰 수사관은 사법경찰관 지휘에 의해서 사람을 붙잡고 집행을 하는데 검찰 수사관을 수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법경찰관 지휘를 다 박탈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형 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사라진 거죠. 그 부분이 문제다. 예. 뭐 예를 들어 하나 드신 거네요. 여러 가지도 문제지만. 네. 그 중에 하나 또 더 말씀드리면
자, 국민이 범죄 피해자가 됐다고 한번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핵심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평생 모은 퇴직금을 사기꾼에게 다 날려버린 피해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법이 바뀌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무리 사기꾼이 경찰하고 친하더라도 피해자는 경찰에만 고소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국민에게는 수사기관 선택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경찰이 죄가 없다고 소위 무혐의 결정을 하면은 옛날에는 그 기록이 이제 검찰에 넘어왔지만 이제는 경찰이 무혐의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가 문제가 많다 이 시점을 하면은 네. 옛날에 기록이 왔는데 지금은 네. 기록이 넘어오는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아무리 억울해도 검사가 다시 수사하는 게 아니고 경찰만 다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기존에 있던 항고, 재항고, 재정 신청과 같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박탈돼 버린 겁니다. 국민은 이제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두 번 뭐 할 수 있는 건데 경찰만 통해서 하니까 이게 불합리할 수 있다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거네요. 경찰이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검사가 다시 한번 결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미 제도가 갖춰져 있습니다. 고등검찰청, 대검찰청, 심지어 법원에도 재정 신청을 해서 네.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하고 그래서 재판 받을 권한이 충분히 보장됐는데 지금은 없어진 거죠. 이것도 저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지금 이제 6대 범죄만 검찰이 하고 네. 뭐 나머지는 지금 경찰이 하는데 이 지금 경찰 수사하는 게 토탈 99.2%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0.8%면 네. 그러면 이것도 지금 봤을 때서 뭐 크게 변한 건 없는 거잖아요. 아니죠. 옛날에는 경찰이 수사한 게 네. 검찰이 송치되면 검사가 보완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보완 수사를 해서 보완 수사를 한 것을 검사가 책임지고 결정을 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에 온 사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했던 그 경찰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돌려보내는 거. 예, 그러면 소위 확증 편향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한 판단을 바꾸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사건에 대한 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려 볼까요? 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핵심 하나만 설명해 보죠. 네. 이제 억울하게 구속을 당해가지고 송치됐습니다. 네. 그래서 검사에게 열심히 설명하고 증거를 갖다 주고 해가지고 검사가 무혐의가 맞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도 검사는 풀어줄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검사에게 있던 구속 취소권을 박탈해버렸거든요. 박탈해버렸으니까. 그래서 구속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혐의가 없는 걸 뻔히 알고도 열흘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예. 뭐 일단 검찰의 이제 역할, 인권 보호 역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경찰한테 너무 줘서 그게 문제라는 건데 일단 민주당 주장을 다시 좀 말씀드리면 네. 검찰은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하고 경찰은 수사하는 게 이게 수사 기소 분리가 국제적 좀 스탠다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에는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이거 명백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오류입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선진국에서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예. 선진국에서 검찰 제도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는 일부 나라에 대해서만 그런 현상이 있고 뭐 미국 그다음에 프랑스, 독일, 일본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 수사권은 있지만 밑에 네. 검찰 수사 인력이 우리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나 능력이 안 된다. 또 이렇게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 금융범죄 같은 거는 잘 아시다시피 검찰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에 또 프랑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프랑스 네. 같은 경우에 그때 유명한 성당에서 불이 났었는데 그때 화재 관련 사건의 수사 결과를 그 프랑스 검찰청의 그 지방 검찰청의 파리 검찰청의 검찰장이 발표했습니다. 네네. 예, 단적인 예죠. 단적인 예다. 예. 예. 자,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 가지 검찰 완박, 검수 완박, 또 검찰 개혁 법안 이게 지금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이고 속도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인데 네. 대통령하고 총장님이 두 분이 면담을 했습니다. 네네. 지금 하면서 이제 조금
개혁을 하기도 해라라고 주문을 하기도 했는데 네네. 가장 이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검찰이 잘못한 부분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뭐 예를 든 겁니다. 이거는 뭐 기분 나빠하시지 말고요. 네네.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조사를 왜 안 하느냐. 그리고 김학의를 왜 못 알아보느냐. 유성 씨 얘기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검찰 뭐 99만 원 세트 사건 이렇게 자꾸 잘못하니까 이렇게 검찰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이제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제 먼저 이제 검찰 수사에 공정성 시비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예. 검찰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뭐 드리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변명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주시면 하는 게 뭐냐면 검찰이 담당하는 사건의 이제 특수성입니다. 뭐냐면 검찰은 주로 중요 대형 부패 사건, 경제 사건을 담당해 왔고 항상 여기에는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 피의자들은 대체로 고위 공직자이거나 뭐 고위 기업인이거나 정치인 등 사회적으로 지위가 매우 높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구속되거나 1, 2심에 유죄가 선고되거나 심지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네. 그 지지자들은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은 바로 언론에서 발표되고 공표돼 가지고 그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네. 어찌됐건 간에 뭐 완전한 승복을 이끌어지지 못하는 부분은 오롯이 검찰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성숙하게 검찰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나오신 김에 유성 사건 말씀드리면 유성 사건이요. 네네. 네. 네. 이 사건은 제가 주임 검사였습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 질문했네요. 아니 괜찮습니다. 예. 오히려 바른 기회가 생겨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핵심은 뭐냐면 국정원이 유성이라는 서울시 공무원의 이 간첩이라는 증거를 이제 위조를 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한 사건입니다. 네, 지금 그게 좀 논란이 맞습니다, 됐었죠. 맞습니다. 예. 자, 이 사건 관련해서 저는 뭐 박근혜 정부 초기에 온갖 어려움을 다 뚫고 수사를 마무리 짓고 잘 끝냈습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양쪽 진영으로부터 계속 비판을 받았고요.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담당 검사 부분이 있었는데 담당 검사는 국정원 공무원들에게 속아가지고 속았습니까? 속아가지고 이 증거를 낸 거죠. 그리고 이 검사가 속았다는 내용이 1심, 2심 판결문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담당 검사를 처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저는 그런 주장, 잘못된 수사를 한 게 아닌 주장을 들었고 그리고 이 정부가 들어선 후에 국정원, 그다음 대검, 법무부에서 과거사위원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2중 3중으로 검증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을 맡으면 조국 사건이나 대장동 사건 터졌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가혹한 운명이구나. 담당 검사 하기 정말 싫다 이런 생각도 하시겠네요. 가혹하죠. 아니 그걸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공무원이고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 수소 결과에 따라 가지고 죽을 때까지 한쪽 진영으로부터 공격받는 그런 운명을 맞이했구나. 너무 가혹하구나. 너무 안 됐구나. 요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지금 월성 원전 사건 대전지검에서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요것도 만약에 지금 법이 바뀌면 월성 사건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검찰에서요? 이제 원전 사건 이 사건은 기록이 한 148건, 150건 가까이 되고요. 엄청 많네요. 7만 페이지가 넘어가고 캐비넷 5개 분량입니다. 꽉 찹니다. 이거 워낙 방대하고 복잡해서 기록 파악하는 데만 아마 수개월이 걸릴 겁니다. 게다가 핵심 인물들이 기소되어 가지고 공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공판에서 정언한 내용을 수사 상황에 면밀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마무리 수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판 진행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다가 또 하나 또 생각해 볼 문제는 지방경찰청이 이제 사건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제 법관과 동일한 신분 보장을 받는 검사와 달리 글쎄요. 경찰에게는 좀 약하지 않겠습니까? 경찰이 이거 수사하기 좀 힘들 것이다. 이어받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려운 점이 많지 않겠나. 저는 뭐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질문은 조금 불편한데 이거 꼭 우리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이 말을 좀 해가지고 제가 좀 어렵게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정관예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관예우를 좀
근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검사들 나와서 돈 이런 거 관련 있으니까. 그래서 수사 기소 분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꽤 많거든요, 국민들 사이에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르신 지적이고요. 예. 정관 예우 부분은 저희들이 끝까지 단속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네. 일단 정관 예우에 만약에 경찰에게 모든 수사권이 다 넘어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예. 그러면 경찰 출신 변호사들의 정관 예우는 어떻게 또 막아내야 될까요? 그 사람들도 있네요. 예. 네, 그럼요. 그래서 소위 이 전관 예우라는 부분은 전 세계 역사 이래 모든 곳에서 발생하는 네. 예우입니다. 하다못해 삼성그룹에 뭐 임원을 하다가 부장을 하다가 나가더라도 관련 하청 관련 기업에 다시 재취업하고 삼성그룹 관련한 그 나쁜 관련한 영향을 미치면서 그렇게 자신의 전문적인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서 뭐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네. 근데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정성에 시비를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는 데가 규제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제도를 많이 갖췄지 않습니까? 그 검사들, 변호사들이 면담하면 면담 장부를 다 기록하고, 예. 그 다음에 그 정관이 선임됐다 그러면 더더욱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예. 그리고 또 나가신 분들이 그 친정에 검찰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걸 되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걱정이 많은 건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한다. 보완할 수 있는 건 보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우리 검찰을 대표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이 검찰 개혁 이 부분 어떤 점을 좀 호소하고 싶은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을 드리자면 예. 뭐 오래전에 읽은 책입니다만 플라톤의 국가론이라는 책에 보면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전하게 불의를 행할 수 있을 때 누구라도 불의를 행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예. 그 책에 보면 또 절대 반지의 기원에 대한 스토리가 또 나오는데 마케도니아의 어느 양치기가 반지를 끼면 자신의 몸이 안 보이는 그런 반지를 획득을 하고는 예. 그 나라 왕국에 들어가서 왕비와 간통을 하고 나중에는 그 왕을 죽인 다음에 그 나라의 왕이 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예. 그걸 소크라테스가 설명을 합니다. 그 스토리의 핵심이 뭐냐면 반지를 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잘못을 가릴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안전하게 불의를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안전하게 불의를 행할 수 있을 때 절대 권력은 완성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정환 대전지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